안녕하십니까. 경선 이제 1급 강의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환해골 6단계 걸으면서 안 가봤기 한 공간 대기 명상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죠. 우리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았을 때 이렇게 뭔가 한 공간이 된다든지 또 밖에 있는 사물과 한 공간 되기는 쉽습니다만은 걸으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걸으면서도 사물과 한 공간이 된다면 한번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의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사물과 한 공간이 된다면 아마 눈을 뜨고 감아도 의식이 바뀌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이제 이거는 걸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뭐든지 이제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이 뭔가 한 공간으로 걷는 명상에서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명상을 합니다. 의식의 공간 영역을 밖의 사물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의식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존재의 권한을 꿰뚫는 운동력이 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집중력입니다. 대승기 신원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본성, 청정한 본성은 마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맞춰야 되거든요. 마음의 본성에는 마음 움직임이 없다면은 역시 그 들어가는 방법은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움직임이 멈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집중력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면 마음 움직임이 이제 멈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삼매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혜로서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이제 사라지죠. 이건 해체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 단계에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환히 지나지 않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혜를 전제로 해서 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지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의식이 뭔가 한 공간 되기를 먼저 합니다.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는데 앞을 보고 동시에 자신의 온몸을 보면서 의식이 한 공간 이룹니다. 자, 육안으로는 앞을 보는데 마음은 온몸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여기 가능하냐 하면 가능하다. 마음에 눈이 생긴 것을 전제로 하죠. 마음으로 보는 게 있어야만이 이제 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시선은 똑바로 앞을 향해 두고 걸으면서 항상 온몸 움직임을 눈앞의 사물을 보는 것처럼 놓치지 않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눈은 앞에
보는 것 같아도 마음은 온몸을 이제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온몸의 움직임을 거울이 비치듯이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마치 거울로 이렇게 비추보듯이 보고, 또 한편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사물이 내가 비치듯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걸어가면서 온몸 움직임을 이제 보시는데,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 화면 속에는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한눈에 보죠. 얘기하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보여지는 것들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한 공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걸어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등 뒤라든지 이게 다 보여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내가 온몸을 보면서 온몸 움직임을 보면서 걸을 수 있으면은 삼파자나띠라고 해야 되겠죠. 예, 바른 알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바른 알은 지혜고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겨야만 됩니다. 물론 생기지 않는 상태도 가능하다고 보긴 봐요. 그렇지만 지혜가 없이 그렇게 보는 것은 그냥 사마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온몸 움직임을 한눈에 보면서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지혜가 생겼다면은 이거는 삼파자나띠라고 해야 되겠죠.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발바닥 감각이라든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면서 그 무상을 보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그 내 뜻도 될 수 없다는 무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지 못하더라도 무상 하나만 제대로 봐도 됩니다. 이제 19페이지 넘어갔어요. 온몸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온몸 움직임 한눈에 안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수행 힘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발의 감각 움직임부터 살펴봅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움직임을 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냥 차근차근 처음부터 안 되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부터 하면서 이제 전체를 이제 보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이제 의식을 손가락, 발가락 정수리에 두고 걸었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하면서 걸으면서 그 동시에 발가락과 손가락이 의식이 가면은 한눈에 보일 거예요. 우리가 경단계에서 이제 이 발가락과 손가락과 정수리에 두면서 걷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때 벌써 온몸에 한눈에 들어오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와서도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의식을 발바닥과 손가락 정수리 두고 걷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하면 바로 온몸에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혹시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그쪽에 그 시선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 힘 들어간 부분이 시선이 가버리면은 온몸에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힘을 빼고 측중 다시 곧게 세우고
다시 이제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두고 긋거나 발바닥에 감각 관찰을 하면서 걷다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힘을 빼는 것, 요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의식이 뭔가 한 공간 상태로 사물과 한 공간대기인데,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의식이 뭔가 한 공간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요 내용은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물과 한 공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망상이 생기거나 또는 잡념이 끼어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한 공간을 이루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물, 풍경을 보면서 걷습니다. 뭔가 한 공간을 이루고 풍경 등을 보면서 걸어갈 때 접촉되는 풍경 등의 대상에 마음이 밖으로 끌리는 순간 끌리는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사물 한 공간 내에 걸어가야 되는데 이 온몸을 보고 있는데도 있는 게 어느 순간 마음이 바깥으로 딱 쏠려버리면은 온몸 보고 있는 게 멈춰져 버리죠.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대상이 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대상이 딱 끌려가는 순간 좀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수행하시는 분이라면 대상이 끌려가기 전에 대상이 반응하는 내 마음을 아마 캐치했을 수도 있어요. 대상이 강력하다면은 그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도 이제 마음이 이제 끌리는 것인지를 내 뭔가 마음이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끌리는 게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응하는 것도 뭐 알아차리고 끌려가는 걸 알아차리도 다시 이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 탭은 늦어졌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끌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동시에 직전 상태인 뭔가 한 공간을 이루면서 앞의 대상을 보는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상태 다시 순간적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공부입니다. 의식 상태가 끌려가다가 그 직전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게 한두 번 벌써 고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갈 때가 되면은 얼른 직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항상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 네,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상이 부분으로 보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다시 전체를 보는 쪽으로 마음을 또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본다 하는 것이 이 한쪽으로 지금 끌려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걸어가면 전체가 안 보이고 한쪽으로 말해 부분만 딱 보이면 다시 전체 의식으로 전체를 보는 쪽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을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이 고정되어 보이면서 다른 것과 관계를 봅니다. 고정되어 보인다고 하는 뭐냐? 딱 이래 보는데 사물이 딱 이렇게 고정되게 보이는 거죠. 독립되게 보이는 거죠. 독립되게 딱 보이면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물이나 뒤에 있는 사물이나 이런 그 주변의 사물의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전체로 이제 보이는 거죠. 전체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는 의식 한 공간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걸어가면 매 순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대상이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면은 이제 고정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죠. 그 대상을 긋고 있는 자신과 함께함을 상기하고 적과 한 공간 봅니다. 대상이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인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대개 사람을 볼 때 또는 동물을 볼 때 그런 경우 많아요. 내 밖에 그 사람이 독립된 존재로 이렇게 탁 보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나를 자극하면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공간을 이루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람, 햇빛, 소리, 냄새, 공기 등과 접촉할 때 즉각 알아차리고 몸과 사물 한 공간 상태를 유지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햇빛이나 이게 접촉되는 거, 이 접촉되는 순간순간에 되더라도 몸과 한 공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물과 한 공간이 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그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때 항상 이 방해꾼이 있다는 걸 염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거는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접촉할 때, 햇빛이 접촉할 때, 바람을 접촉하면 그것만 알아차릴 것이 아니죠. 바람과 햇빛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알아차리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적이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서 동시에 햇빛도 저게 접촉되거나 또 소리가 들리면 그거 같이 한 번에 관계성으로서 같이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잡생각이 들어와도 자연현상으로 보고 뭔가 사물과 한 공간 상태를 유지합니다. 잡생각 탁 끼어들면은 그것도 자연현상으로 딱 대체해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공간을 또 이루게 돼요. 뭔가 마음의 현상, 감각, 의도, 관찰자 등 모든 관찰 대상으로 뭔가 마음의 반응이 생기면 즉각 뭔가 사물과 한 공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감각이나 의도나 관찰자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의도라든지 관찰자 이런 것들이 관찰될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러더라도 그때는 바로 또 관찰되더라도 그냥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의도라든지 관찰자가 어떤 실체로서 독립된 존재로서 다가오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뭐 의도라든지 관찰자가 생기면 그걸 자아라고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똑같이 이제 다른 사물과 같이 관찰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성으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한 공간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안점이 뭐냐 이러면은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서 뭐가 파악되느냐가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바로 관계성입니다.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 그러면서 관계성이 파악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의도라든지 관찰자가 자아로 등극하지 않게 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직전의 상태로 내 끌려갈 때 직전 상태 되돌아오는 것도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건 다 그런 겁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이 관계성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전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독립되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제, 타파해야 돼요. 그래 이제 상호 의존성 전체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물과 한 공간 된다는 공간의 내용들이 상호 의존성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자아라든지, 자아로 여길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실체 없는 것으로, 이제, 환과 같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것이 사물 한 공간 되는 게, 야, 앙카바의 한 공간 되기가, 야, 바로 이제, 무상이라든지, 예, 연기라든지 하는, 예, 그 다음에 무아라든지,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이제 한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햇빛, 소리, 냄새, 공간이요. 만나는 순간순간 밖으로 도망가는 마음. 그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리.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직전 상태로 되돌아오네. 항상 한 공간 되는 상태 되돌아와야 된다. 부분으로 보이면 전체를 보라. 고정되어 보이면 다른 것과 관계를 지어보라.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면 걷고 있는 자신과 함께함을 상기하라. 이거는 자 대치하는 방법이죠. 사물과 한 공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적과 한 공간으로 되돌아가리. 네. 네. 허공 속으로 숨어버리는 분노, 우울증, 눈녹도 하고 경계선 사라진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라 하는 게 이게 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죽음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래.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의식 공간이 확장되면은 눈녹도 사라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의식 공간을 넓힌다는 것, 사물과 한 공간이 된다는 것은 이런 분노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20페이지로 넘어죠. 자, 거울 행선을 계속하며 보는 것이 거울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눈앞의 사물을 보는 것과 온몸 움직임을 보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앞을 보며 동시에 온몸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이 시선을 빼앗겨 거울 같은 마음이 없어지거나 망상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 거울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행이 익숙해지면 대상이 끌려가는 마음이나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도 이 보는 마음 거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의 사물을 보는 것도 직관의 거울이요. 몸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같은 직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을 보는 것과 전체를 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마음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경계가 하나가 되어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분별이 없는 마음 거울이 나타납니다. 밖에 있다고 분별하거나 안쪽으로 자기를 분별했던 것들이 모두 마음의 현상으로 환영과 같음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눈을 떠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게 이제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 다 마음 거울이라는 거죠. 마음 거울은 바로 마음의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제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각가지 능력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 내용들은요 짧지만은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만이 이것을 이 경계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이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복잡한 도로를 건너가면서 한 대상에 집중해 가면 사고 납니다. 그렇지만 몸과 한 공간을 떼고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서 가면은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 것이 되죠. 얘기하자면 위험한 상태도 즉각적으로 피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은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산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도 한 대상에 집중해서 간다. 뭐 이렇게 하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옆에 벼랑인데, 근데 거기서 한 대에 집중하다 보면 잘못 흩어지면 떨어진다고요. 근데 사물 한 공간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이 전체 속의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다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물과 한 공간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행 같은 거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라디오 같은 거 갖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 갖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가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아마 뭐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혼자 아무것도 없이 괜히 걸어가면 끊임없이 잡생각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런 잡생각이 귀찮고 그것이 짜증나는 사람들은 아마 라디오를 이렇게 노래를 틀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가면은 산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소리에 의해 가지고 아름다운 이 자연의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들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은 그런 것도 다 들으면서 그 다음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산행을 할 수가 있죠. 복잡한 도리를 거닐 때도 짜증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 앞에 뭐가 막히고 이러면 순간에 화가 올라오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함께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수행하시고요. 산행을 하거나 걸어갈 때 항상 이런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거든요. 몸의 온도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 50%가 상승한다 그럽니다. 1도만 낮아도 36.5도에서 1도 낮은지 뭐 34도, 35도로 내려가 버리면 온갖 질병이 생겨요. 면역력 30% 이상이 감소돼 버리거든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력을 이제 높이는데도 명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식품을 먹고 이렇게 해서 약을 먹고 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격렬한 운동을 해서 높일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님, 여기 우리 이제 시에 네. 나오는 이거 공황장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여기서 이제 경선 수행을 하면서 의식의 공간을 넓히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황장애가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텔레비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제 뭐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하고 뭐 약도 이제 처방받아서 먹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는 공황장애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비행기도 못하고 하여튼 뭐 아무 그런 것들 못할 정도의 두려움, 자기를 쪼여오는 막 그런 압박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해결이 돼 나가느냐면 공통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점 이제 공황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공황장애 증상이 약화가 되고
결국 이제 지금은 그것에 그렇게 뭐 그 문제를 겪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대상의 힘을 빌릴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실은 자기가 자각하는 힘. 자각하는 힘이죠. 예. 여기도 이제 그 뭔가 한 공간이 되거나 사물과 한 공간이 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깥으로 뺏기고 있는 이상은 항상 이 정신적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나를 이래 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한다는 말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걸어가면서 몸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대상의 마음을 뺏기면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자비수관하고도 연결을 하면 우리가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 할 때 자기의 마음의 그림자를 벗어내는 게 어떤 그런 뭐 자기가 겪었던 사건이나 사람들을 떠올려서 그걸 직면하도록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직면해야 같은 돼요. 원리인 것 같아요. 똑같은 네. 원리입니다. 그 마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허공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마음하고 허공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 하면은 허공은 물질이 아니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 공간이 크기가 허공과 같이 두루하게 큰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허공하고 같은 지만은, 근데 허공은 아는 성질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는데 허공도 알아요. 허공은 지가 허공인 줄은 모를 수가 있지만 마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의식 공간에 확 커진 상태에서 그는 허공을 인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다시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면은 자유로워지죠.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경선 1급반 환 단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환 단계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어, 지금 이제 2달여 정도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복습해야 그래서 됩니다. 환 단계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그래도 좀 계속 복습을 하면서 좀 체험을 해야 될 사항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한 단계는 그 사물과 한 공간 되는 게 자체 한 단계의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이 자기가 잘 되는 것 하나만 딱 붙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연계가 돼가 서로 소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도 제대로 하면은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것도 같이 이렇게 그 수행 방법을 좀 넓혀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명상하는 방법, 기법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내가 가장 잘 되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단계의 특징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환과 같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환하는 것은 어떤 실체라든지 또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 같이 보이는 것을 환과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실체라든지 고정되어 있는 것은 환이다. 환이다 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보이고 들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환과 같이 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서 걷다 보면은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견해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변화를 보는 거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으로 보는 거고, 어떤 독립된 실체로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공간도 상호 의존한다면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환단기를 제대로 닦을 수 있지 않느냐. 초점은 늘 환에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 자비경선 전문가반에 올라가게 되면 이 오늘 배웠던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진도가 또 나가는 건가요? 네, 그 다음부터는 나가고요.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공단계 그걸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계절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조금 계속 만일에 날마다 수행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 교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수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사실을 또 제가 한번 절감하게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교재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재를 마련했는데 이건 좀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이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또 개편을 단행합니다. 근데 기존 배웠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앞에 배웠던 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요. 새로 배우시는 분들은 새로운 계절에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편된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